안녕하세요. 구름이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FC 바이에른은 마인츠를 상대로 4대0 승리를 거두며 DFB 포칼 16강에 진출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민해는 2라운드에서 3번이나 탈락했지만 빈센트 콤파니 체제에서는 달랐습니다. 단 90초 만에 자말 무시알라가 득점했고 사내와 함께 후반전이 되기 전에 4대0을 만들며 해트트릭을 달성했습니다. 김민재는 우파메카노의 부상으로 다이어와 선발 출전했는데 후반 시작 후 곧 휴식을 부여받으며 레온 고레츠카와 교대하였습니다. 2020년 이후 2첫 우승을 기다려온 바이에른에게는 우파메카노처럼 다이어의 허벅지 부상이 아쉬움으로 다가왔습니다. 소파스코어에 따르면 김민재는 58분 동안 터치 90회에 패스 83개 중 80회 성공으로 96%, 롱패스 4회, 클리어링 1회, 차단 1회, 가로채기 3회, 태클 1회, 경합 1회를 기록했습니다. 언론 평가를 보면 오랜만에 선발로 나온 다이어의 존재감은 32분에 김민재의 커버로 존재를 알아차렸다고 합니다. 최우수 선수로는 해트트릭의 자말 무시알라가 선정되었습니다. 전반전에 약간의 흔들림이 있는 다이어 같았고 그 외에는 무난한 마인츠를 상대로 안전했습니다. 이번 시즌 처음으로 우파메카노와 김민재의 센터백 콤비가 선발로 나서지 않았습니다. 우파메카노가 허벅지 타박상으로 갑작스럽게 결장하면서 다이어는 빈센트 콤파니 감독 아래 선발 데뷔전을 치렀습니다. 대체로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후반 32분, 운 좋게도 부주의한 행동이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는 경기 막판 교체되었습니다. 새로운 파트너로 인해 그의 경기력에 부정적인 영향은 없었습니다. 김민재는 더욱 책임감을 갖고 수비수로서 역할을 모범적으로 수행했습니다. 김민재는 말을 많이 하고 몸짓으로 매우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김민재는 자신감 있는 플레이를 펼쳤습니다. 포지션 플레이와 태클 기술로 수비 블록을 위한 몇 가지 과제를 해결했습니다. 김민재는 공을 소유하고 있을 때 보안에 집중했습니다. 1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하루를 마감할 시간이 왔고 곧 다시 한 번 더 요청을 받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의도치 않게 마인츠 골키퍼 로빈 젠트너의 눈썹을 스터드로 때리는 장면은 해리 케인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대0이 되기 전에 무시알라에게 영리하게 패스하고 2대0이 되기 전에 헤딩슛으로 연결하며 언제나처럼 빼놓을 수 없는 활약을 펼칩니다. 무시알라는 이번 시즌 기량면에서 한 단계 더 성장했습니다. 유로 2024에서 뛰어난 활약을 펼친 독일의 원더키드는 바이에른에서 멋진 경기로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무시알라의 가장 큰 장점은 드리블이지만 슈팅 능력도 계속 향상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골은 멋진 마무리로, 두 번째 골은 헤딩으로, 하프타임 전에 세 번째 골까지 추가하며 해트트릭을 달성했습니다. 자말 무시알라는 경기 후 인터뷰에서 계약 연장에 대한 질문에 긍정적인 답을 했습니다. 예, 상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대화 중이고 저는 여기서 행복합니다. 저는 박스에서 좋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서 쉽게 골을 넣을 수 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제 경기에서는 그게 없었습니다. 오늘은 정말 잘 먹혔습니다. 정말 좋아요. 새로운 감독 아래에서 새로운 스타일의 시작이니까요. 그래서 매 경기마다 더 나은 느낌을 받을 거예요. 매 경기마다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싶어요. 트로피를 따는 게 모두의 목표예요. 모든 경기에 같은 정신으로 임해야 해요. 크고 작은 경기가 없어요. 모든 경기는 결승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마음가짐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정에서 일찍 앞서 나가는 건 항상 좋은 일입니다. 우리는 전반전에 매우 진지하고 효율적이었습니다. 더 많은 골을 넣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후반전에는 상대에게 아무것도 내주고 싶지 않았고 공을 계속 잡았습니다. 다음 라운드로 진출하게 되어 기쁩니다. 그의 골과 상관없이 그는 항상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는 다루기 힘들고 드리블로 미드필드의 라인을 깨트릴 수 있습니다. 그가 이제 더 자주 골을 넣는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더 좋습니다. 물론 가장 큰 목표는 베를린입니다. 베를린에서의 결승전이 얼마나 큰 이벤트인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음 라운드에서 이기고 싶습니다. 주된 초점은 우리의 성과와 오늘 경기장에서 보여줄 수 있었던 최고의 수준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경기는 우리에게 잃은 골로 매우 잘 시작되었고 그 후 경기의 진행은 완벽했습니다.
다음 라운드에 진출하게 되어 기쁩니다. 팀이 더 나아질 수 있을까라는 물음에 제 답은 그렇다입니다. 우리는 계속 발전해야 합니다. 무시할라는 올바른 발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팀에 많은 기쁨을 가져다주고 우리는 그의 컨디션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토요일에도 오늘처럼 계속할 수 있기를 바라며 응원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일이 잘 안 풀릴 때도 있지만 일이 잘 풀릴 때는 항상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골에 많은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생각해요. 메시와 호날두가 그렇게 하거든요. 지단이나 호날두처럼 골을 많이 넣지 않았지만 경기를 바꾼 환상적인 선수들도 과거에 많이 있었습니다. 자말을 골로만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경기의 흐름에 영향을 끼치고 제가 말했듯이 과거에는 믿을 수 없는 선수들이 많았습니다. 자말은 1000골을 넣지 못하더라도 그들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6일 동안 3경기를 치러야 합니다. 지금 제게 최악의 상황은 선수를 부상으로 잃는 것입니다. 트로피를 놓고 경쟁하려면 건강한 선수가 있어야 합니다. 팬들은 수비에 대해 많은 말들을 쏟아내지만 현재는 과연 누가 센터백이 될지가 관건입니다. 우리가 잃은 골을 넣은 건 다행입니다. 인터뷰에서 마인츠 선수는 가능한 0점을 유지하고 연장전에 돌입하고 싶었다라고 말했습니다. 120분 동안 버스를 주차하는 건 잔혹한 시청이었을 겁니다. 우파와 김민재가 뛸 수 없을 때 다이어처럼 대신할 어린 센터백이 벤치에 있을까요? 진짜로. 우파가 지난 경기 마지막에 햄스트링을 잡고 있는 걸 봤던 것 같아요. CB가 갑자기 엄청 얇아졌습니다. 벤피카나 PSG를 상대로 뛰는 고레츠카와 김민재 조합은 무섭습니다. 김민재를 대신하는 고레츠카는 좋은 교체 선수입니다. 김민재는 휴식이 필요하고 고레츠카는 중요한 경기에 필요할 경우를 대비해 백라인에서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바이에른이 플레이하는 것은 정말 위험하지만 바이에른이 훌륭한 축구를 하는 것이 그리웠고 시즌이 정말 재미있습니다. 이 경기는 레온과 콜라드 같이 숙련되지 않은 2명의 센터백이 플레이해야 할 때 우리의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줬고 우리가 개선해야 할 부분도 보여줬지만 두 선수 모두에게 매우 기쁩니다. 바이에른이 이 경기를 진지하게 받아들여 전반전부터 후반전 끝까지 마인츠를 압도한 것은 매우 좋은 일이었습니다. 사내는 라인업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왔고 공격진은 잘 대응하여 무시할라가 경기 시작 후 45분 만에 해트트릭을 기록해 경기를 손이 닿지 않는 곳으로 밀어냈습니다. 콤파니는 후반전에 텔과 밀러를 투입했고 심지어 이브라를 볼 수도 있었습니다. 저에게 유일한 부정적인 점은 다이어가 무언가를 잡아당기거나 비틀어 놓은 것처럼 보인다는 점인데 이 부분은 현재로서는 깊이 파고들 수 없는 부분입니다. 훌륭한 경기였고 보는 것도 매우 즐거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보아요.